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시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지지선 유지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행보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제 좀 있으면 241선도 지금 이제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물론 이제 호재가 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탈리아에 대한 계약 체결이 떴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아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털어낸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이 박스권에서 얼마나 행보를 이어나갈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뚫을 만한 호재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이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 행보를 이어나갈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절대로 이 박스권 밑으로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피곤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박스권의 하단선을 유지를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 힘이 있느냐, 그리고 지지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간대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8%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05% 마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투자자별 지금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간만에 또 들어왔네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쪽 매수로 지수를 끌었고 개인들은 최근에 이제 수익을 내면서 빠진 부분들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성 매물이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금 돌아왔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개인들도 시즌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특징 뉴스 살펴보고 오늘 영상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좋은 뉴스가 뜨면서 시즌이 좀 강력하게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분자 진단 전문 업체인 시젠이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하나로 1200억 달러의 규모의 공급을 체결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PCR 진단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게 시젠이다. 라는 거. 첫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우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이탈리아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자, 세 번째는 이 시젠 관계자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백신이 지금 등장했음에도 강력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4차 팬데믹 발생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고 진단이 할 수 있는 이 시약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제는 변이 진단 키트를 개발함으로써 이런 지금 사항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젠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비단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탈리아에서 공시가 하나 났을 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냥 공시가 하나 났을 뿐이고 앞으로 호재들이 넘쳐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에 대한 호재뿐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그런 어떤 체제 변화에 따른 호재, 뭐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빠르게 정고점을 향해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희망 회로를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백신에 대한 불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 브라질 등에 대한 이런 남아공발, 브라질발에 대한 이런 바이러스는 백신이 변이의 효능이 낮을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 봐야 되는 어떤 뉴스다라고 보여지고 빠른 전파, 백신 내성 높은 치명률 높은 고위험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뜬다면 시즌한테도 그래 좋은 이슈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지금 어렵답니다. 진단이 어렵고 치료와 백신의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며 감염 시 대거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시젠, 진단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인류의 위협을 엄청나게 주지 않을까. 과거 흑사병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오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뉴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요. 일본에서 지금 내달 초 수도권 변이 코로나19 감염률이 최대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4차 유행에 지금 돌입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도, 뭐 유럽,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전부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백신에 대한 확보도 사실은 조금 힘들고, 그리고 그 백신조차도 지금 효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올해 안에는 절대 잡힐 수가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의 이 속도로 계속 가다 보면 지금 목표는 올해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모더나가 지금 기약이 없고요. 혈전 논란을 또 발생시키고 있죠. 얀센. 우리 지금 처음 받아왔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혈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 또 부랴부랴 얀센이라는 것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전 논란, 모더나 화이자에 대한 기약은 없습니다. 국내 정부에서는 11월 달에 집단 면역의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목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젠에 대한 이슈는요, 앞으로도 수출에 대한 공시들이 계속적으로 뜰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시젠 기업의 체제 변화에 따른 어떤 큰 이슈를 우리가 또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M&A에 대한 어떤 이슈도 아직까지 명백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수익을 내는 회사가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 주가가 또다시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할 거고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기 배당이라든지 배당률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내일 또 시젠 좋은 모습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